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꿉니다. 한밭 FM 93.7MHz 김기현의 바펠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반려복지 전문가 김기현입니다. 반려인 인구 1,500만 명 시대. 소중한 반려동물 친구들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좀 살아가길 위해 그런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펫랩 대표 한태희님 나오셨고요. 한태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업 펠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태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바펠 라디오 쇼가 오늘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좀 덕담도 좋고요. 저희 방송이 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반려인 입장에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런 라디오 채널이 있다는 것 자체도 처음 들어보고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반려동물 가정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가 사실 TV 콘텐츠에만 많이 몰려 있고 라디오 콘텐츠로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별개로 이렇게 좀 라디오에서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콘텐츠가 생겼다는 것에 굉장히 전 좀 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콘텐츠에 제가 첫 손님으로 왔다는 것에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한태희 대표님은 앞으로 저희 라디오 함께 오래오래 하실 것 같고요. 저희 계속 바페 라디오 쇼 진행되는 동안 우리 한태희 대표님 큰 역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라디오가 이제 반려동물만을 위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유일무이한 그런 라디오 쇼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주제를 좀 다루면 좋을지 아이디어나 뭐 의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이제 라디오 콘텐츠로서는 반려동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반려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사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국내에서 그런 반려동물 키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되게 안 좋은 그런 문화들도 안 좋은 지금 상황들도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유기동물을 입양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반려동물을 이제 가정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게 좋고 어떻게 산책하면 좋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생활 반경 속에서 살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그래서 우리 또 한태희 대표님께서 이런 유기견 인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거 직접적으로 또 경험을 해보셨고 지금 현재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고자 좀 모셨고요. 또 반려인뿐만이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패티캣 여러 가지 그 패티켓이 저는 꼭 반려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책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뭐 무작정 달려드는 이렇게 아이들이라든지 귀엽다라고 그런 것들이 좀 위험을 가하는 행동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 그 뭐 훈련 쪽에 관련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의학 쪽에 관련되신 분들 여러분들 반려동물과 연관이 되신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까 소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기견 인보, 입양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눌 거고요. 저희 라디오 쇼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좀 있는데 최대한 음악이라든지 또 여기 애청해 주시는 분들한
갖고 같이 공유하고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의견 같은 것들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경품 같은 것들, 반려동물 관련된 그런 사은품이나 경품들도 좀 준비해서 이런 주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물도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태희 대표님이 대단히 입담도 세시고 재미나게 좀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별로 재미있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 방송 좀 재미나게 윤활유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저도 사실 지금 라디오에 이렇게 초대된 게 처음이어서 조금 많이 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말씀만으로도 매우 든든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이제 지금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그 계속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셨으니까 혹시 아주 좋아하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가수분이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윤하의 오래된 음, 팬이어서 네. 혹시 괜찮으면 제가 첫 번째 곡은 네. 한번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러면 저도 윤아 가수님을 좋아하는데 어떤 노래 그 중에서도 많은데 한번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주행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저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이렇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즘 너무 핫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 윤아 노래 듣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한 번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쩌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쩌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네, 음악 잘 듣고 왔습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의 주제 유기견 임보, 입양 관련돼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보, 저는 처음에 임보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하신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임보가 뭔지 그것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보는 사실 임시보호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유기동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내지 이렇게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안락사가 당하기 전에 구조단체나 아니면 여러 반려동물과 관련된 단체에서 이렇게 그 임시보호를 하는 경우를 임보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단체 통해서 개인이 임시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임시보호를 임보라고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임보하시는 분들이 임종보호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임시보호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간이 끝나고서 다시 보호소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즉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지 않으면은 보호소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시보호를 임종보호라고 저희들끼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오늘 초대되신 우리 한태희 대표님은 직접 임보를 통해서 입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과 좀 자세히 그 계기들을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제가 저희 둘째가 임보하다가 제가 입양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사실 첫째를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첫째가 제 눈에만 소형견으로 보이는 한 17kg 되는 중형견 내지 대형견 친구인데 네. 그 친구를 집에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그 친구도 사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게 된 친구인데 혼자 있을 때 제가 장난감을 아무리 많이 주고 제가 사실 그 되게 기기들도 많이 샀거든요. 네. 스마트 자동 사료 급식기부터 시작해서 음. 아이랑 자동으로 놀아주는 그런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샀었는데 그걸로는 한계를 느껴서 임시 보호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임시 보호하는 기간 동안 이제 둘이서 같이 지내면은 그래도 덜 외롭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사실 임시 보호 기간이 끝났는데 그 저랑 연계된 보호소 쪽에서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데리고 있다가 저희 아이랑 너무 잘 지내고 실제로 저희 이제 훈련사님께서도 저희 첫째랑 둘째가 서로 의지를 되게 많이 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입양을 하게 된 거죠. 뭐 잠깐 얘기만 들어봐도 너무 훌륭하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런 주택 구조상 아무래도 좀 중형견 이상의 친구들이 조금 입양이 어렵다라고 해서 해외로 입양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런가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특히 진돗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다소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진도 친구들이 좀 흥분도가 이 적정 수준이 낮아서 조금만 흥분을 해도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군요. 근데 그거는 사실 흥분도가 높아서 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반려인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진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장치들을 마련을 하면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처음 입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정보만 보고서 다소 진도가 조금이라도 믹스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국내에서 입양되는 사례가 좀 많이 적곤 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대단히 저한테도 좀 참고가 되었는데요. 지금 좋았던 점을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임보를 통해서 집에서 혼자 있었던 우리 첫째 아이가 되게 좀 행복했다. 참고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게 나와주신 한태희 대표님은
미혼이시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첫째는 둘 다 강아지입니다. 둘째도 강아지를 지칭하는 거고요. 첫째도 혹시 뭐 첫째 사람 아이와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인보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아이들끼리 외롭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 근데 꼭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희 청취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좀 현실적인 조언, 정말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인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임시보호의 줄임말이 임보지만 임보하시는 분들은 임종보호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저희 유기동물을 입양을 해서 같이 키우는 커뮤니티 분들이 계신데 거기 내에서도 임보에서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보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대형견 친구들 내지 진도 믹스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임보를 하는 이유는 안락사가 당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하다가 해외 입양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통은. 근데 이게 해외 입양이 사실 쉽지도 않고 해외 입양이 결정이 되더라도 이동봉사자가 있지 않는 한 아이를 출국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시 보호를 하실 때는 무조건 나는 3개월만 하겠어 라고 했을 때 정말 3개월을 하고 나서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좀 마음이 튼튼하신지 아니면은 이 아이를 내가 3개월 데리고 있었다 보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냥 데리고 있어야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임시보호 할 때는 그냥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우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 임시보호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임시보호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아니면은 아이를 정말 키우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지만 그 잠깐의 짬 동안 임보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 이제 합사하는 경우, 즉 그 다른 아이를 키우시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합사에 있어서도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둘이 만났을 때 싸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자면 좀 책임감이 그 무엇보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이미 한번 상처를 경험해봤었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두 번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 본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보를 좀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아이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노래 한 곡 또 한번 듣고 계속 이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범준 버스커가 부릅니다. 벚꽃 엔딩.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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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와봐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어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예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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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악 잘 듣고 왔습니다. 버스커의 벚꽃 엔딩.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인보와 입양과 직결적으로 관련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인보도 그렇고 입양도 그렇고 누군가가 유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유기견 문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좀 의견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유기 동물들이라고 하면은 집을 직접 나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실제로 나선다고 해도 저도 사실 저희 아이들을 한번 놓친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오거든요. 어쨌든 네네. 열심히 산을 뒤지고서 찐득이 붙여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접 탈출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고요. 네. 이와 별개로 이제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좀 다소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디어의 노출로 인해서 유행을 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이나 생명체로 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에 따라 좀 유행처럼 저희가 뭐 유행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것처럼 보더콜리가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었을 때 실제로 보더콜리를 키우는 행위 자체가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 해 때 실제 보더콜리가 유기동물 보호소에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티즈나 기타 여러 종들도 늘 그래 왔었는데요. 그래서 좀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유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그렇게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책임감이 정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반려인들의 자세일 텐데 애완동물이라는 말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단히 보편적으로 일반화돼서 사용이 됐었는데 혹시 여기 청취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완동물 이 표현이 없어진 이유가 애완이 한자로 사랑 애자에다가 놀 완자, 그러니까 저희가 완구점 흔히 말하는 완구 뭐 그런 장난감 그런 완자를 써서 애완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저희 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아마 인식 같은 것들이 이런 유기견 문제에도 좀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덧 반려동물, 반려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반려라는 뜻 자체가 함께 자기와 동반, 인생의 동반자라는 뜻을 좀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반려인들, 비반려인들 인식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재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유기견 문제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하지만 좀 현실적인 방법도 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유기 문제를 좀 아까 트렌드에도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초이스를 했다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좀 유기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도 많이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전문 브리더가 아닌 이상 아이들을 이제 번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좀 법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 브리더 분들이 실제 분양을 하는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입양만 되는 나라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희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1학년 때 이제 대회에서 제가 유기동물을 위한 그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데요. 다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좀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유기동물을 제가 제안한 이제 베이비박스와 같이 어떤 박스에 넣어주면은 저희가 데리고 와서 실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한 이후에 재입양을 해주는 플랫폼을 원래 설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법적으로 되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동일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유기동물을 재입양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구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뭐 대학교 1학년 때 나왔었던 아이디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요즘 지자체별로도 동물 등록 인식제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부 주도하에 제도를 좀 많이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동물 등록 인식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아시는 부분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물 등록 방식에는 총 3가지 방식이 현재 있습니다. 외부 목걸이 형태로 이제 장치를 다는 것과 외부 목걸이 형태의 RFID 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체 인식 칩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부산을 시작으로 여러 이제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의 코주름을 활용한 등록 인식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 코주름은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할 정도로 모든 아이들마다 코주름이 다르고 이는 비단 강아지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 대부분의 포유류에 적용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코주름을 활용해서 등록 인식을 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업체들과 MOU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물 등록 인식제가 사람으로 따지자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고유 번호가 이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반려인이 아이를 유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제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발견이 되면 그 주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력 조회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생체칩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삑 목에만 대면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유기동물이 발생을 되었을 때 보호소에서는 우선적으로 생체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그분께 반환을 할 건지. 근데 그 경우에도 사실 자기가 유기를 하고 싶어서 유기를 한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돌려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벌금 같은 것만 부과를 하고, 왜냐면 그 아이가 그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어차피 받을 처우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한번 버림받은 아이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쁨을 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유기견 문제는 앞으로 계속 좀 사라져야 될, 우리가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잠깐 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이번 노래는 이소은님의 키친입니다. 네, 이소은님의 키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heart for you. 귀여운 에이프란 두르고 써니 앞에 수줍게 말하지. 오늘 널 위해 요리한다고. 재료를 준비하는 내 손길은 바쁘고 마음만 급하고. 너는 이런 날 귀엽다 하고. 내 손으로 만든 저녁식들을 선물하고 싶걸. 둘은 내 요리 솜씨에 실망하지 마. 그래 나도 처음이야. 누구도 아냐 바로 너야. 혹시라도 우리 사이 멀어진다면 난 어떡해. 그래 너를 갖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단 말야. 바로 너란 이유로 변했어. 사랑하고 싶어. 저녁엔 산책 삼아 오른쪽엔 바구니, 왼쪽엔 너의 빨간 쪽을 끼고 슈퍼에 들러 시장을 보는 거야. 간식거리를 고르고 야채도 살피고 네가 좋아할 우유도 사고. 내 손으로 만든 저녁식들을 선물하고 싶걸. 둘은 내 요리 솜씨에 실망하지 마. 그래 나도 처음이야. 누구도 아냐 바로 너야. 혹시라도 우리 사이 멀어진다면 난 어떡해. 그래 너를 갖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단 말야. 바로 너란 이유로 변했어. 사랑하고 싶어. 우리 언젠가 매일 아침 단둘이서만 나눌 기분. 그래 나도 처음이야. 누구도 아냐 바로 너야. 혹시라도 우리 사이 멀어진다면 난 어떡해. 그래 너를 갖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단 말야. 바로 너란 이유로 변했어. 사랑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달콤해. 난 이대로 좋아.
네, 이소은의 키친 잘 듣고 왔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 또한도 마음은 있었었는데 이제 인보는 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도 유기견을 입양을 해봤었지만 인보는 못 해봤었는데 인보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보의 절차라든지 입양 그 이후의 입양 절차 대표님께서 직접 겪어보셨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포인핸드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유기동물과 관련된 플랫폼인데 거기를 통해서 첫째를 데려오게 됐고요. 그때는 사실 인보는 아니고 입양이었고 포인핸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데려오고 싶은 아이들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까요? 는 사실 뭐였냐면은 아이의 뭐 외관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키로수도 상관없는데 입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왜냐면은 제 눈에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좀 다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좀 아이를 입양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를 사실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하만이라고 자동차로 3시간 거리 있는 곳에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3시간 좀 넘게 걸리죠. 이제 거기서 이제 데려오게 됐고요. 이제 둘째 같은 경우도 똑같이 포인핸드를 보다가 사실 둘째는 원래 지금 둘째를 데려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이제 해외 입양이 결정돼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때 임시 보호를 하려고 포인핸드를 통해서 또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제 해외 입양 되기 전까지 제가 데리고 있겠다. 라고 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하남이라는 곳에 갔는데 하남 보호소에 갔는데 그 보호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제가 가자마자 저를 따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구가 그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물리기도 했었고 실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성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도 있더라고요. 파양도 한 2번 정도 당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잘 안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엄청 반겨주고 저한테 엄청 안기고 이래서 네.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럼 다음번에 올 때 데려갈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돌아섰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시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날 바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 건강검진 받고 임시보호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원래 3개월 정도 임시보호였었는데 한 5개월 정도 임시보호를 했을 때였을까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저도 이제 입양을 보낼 마음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입양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이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좀 든 생각이었는데 자기를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주인이 이렇게 그래도 그 전 주인을 기억하고 있어서 비슷한 나이대 남자분이었다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학대했으면 사람들 같으면 저 같으면 이제 그런 속의 사람은 오히려 쳐다도 안 볼 것 같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래서 정말 반려동물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네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제 주위에서 저 보면서 무슨 말들을 하냐면은 네. 걔도 자기 누울 자리를 안다. 약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데려가고 좀 잘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들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하고도 사람 반려인하고도 서로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딱 궁합도 잘 맞아야지 이제 모두가 케미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입양을 아까 절차를 말씀을 해주셨고 좀 입양을 하기 전에 아까 전에 뭐 책임감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좀 디테일하게 가정에서 좀 미리 준비를 하거나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도 사실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은 데리고 오면 산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라뮤트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영욱 훈련사님에 따르면은 하루에 300km씩 이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집에만 두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 이제 입양을 하고 싶으신 분께서 실제 매일같이 이제 산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구나
이런 게 물어뜯겨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충분한 산책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한 산책이 이루어졌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교육을 하고 나면은 사실 아무리 저희가 충분한 산책을 해주려고 해도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할 때 비나 눈이 상관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 맞는 거 좋아해가지고 좀 이제 산책을 하고 왔을 때 감기 걸리지 않게만 네네. 해주면 될 뿐인데, 그런 경우 또 산책을 안 하면은 가구가 물어뜯긴다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없이 단순히 아이가 입양하고 싶어서 입양하고 싶다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실제 그러면은 가족 구성원 분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결국 파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곤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과연 동의를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유기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을 가능성도 높고, 또 유기견 보호소가 그냥 일반 가정처럼은 아무리 잘해주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럼 좀 아이들이 건강 문제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건강 같은 것들은 처음에 입양했을 때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보호소에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보 코로나랑 디스토마였나요? 아무튼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입양 전에 맞아야 되는 뭐 예방주사든. 예방주사든 네. 그런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고 나서는 저는 무조건 병원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한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실제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아니면 혹은 어디가 아플 수도 있는지, 그리고 사실 종마다 유전적으로 좀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 뭐 불독이나 퍼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네. 뭐 이런 관절이나 소형견 같은 경우는 관절 같은 경우도 유전적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질병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건강 문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검진을 통해서 예방을 한다는 것밖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 가지 팁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유기견 아이들을 입양을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병원비를 이렇게 지급을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를 좀 제출을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렇게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병원비도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대전시만 하더라도 시민 유기견 훈련사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처음 경험을 해보거나 하면 그런 패티캣 훈련 같은 것을 집으로 시민 유기견 훈련사 자원봉사자들이 2차례 방문을 해서 진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마지막으로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힐링이 필요해. October rain, 젖은 바람 냄새, October pain, 아파했던 우리 힐링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But it's too late. 늦어버렸어. It's too late. 되돌리기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넌 그대를 빼앗긴 마. 시간의 길을 드라이브해 기억의 끝을 달려가 나를 고치고 싶어. October wind 흐린 하늘 기억 October sea 널 담았던 공간 힐링이 필요해. 오, 난
난 네가 필요해 그대를 빼앗긴 맘 시간의 길을 드라이브해 기억의 끝을 달려가 나를 고치고 싶어 Take me back in time, no. Take me back in time. Oh, take me back in time. Oh, take me back in. Oh, take me back in. Oh, take me back in. Oh, take me back in time. 시간의 길을 드라이브해 기억의 끝을 달려가 나를 고치고 싶어 오 그대를 빼앗긴 맘 시간의 길을 드라이브해 기억의 끝을 달려가 나를 고치고 싶어 miss you. I miss you. 그대를 사랑한 그대를 떠나간 나. 네, 로이킴이 불렀습니다. 힐링이 필요해.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벌써 이제 코너가 되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태희 대표님은 좀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좀 어떻게 좀 반려동물 문화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좀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우선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보고 있는 이런 국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동물을 더 이상 재산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책적으로는 그러고 저를 비롯해서 대전에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스타트업에서 반려동물 협동조합을 이번에 개설을 하면서 반려동물의 선진 문화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패티켓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반려동물을 위한 이제 제품들을 모아서 플리마켓을 통해서 실제 수익을 유기동물을 위한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좀 선진 문화에 좀 확산을 하는데 좀 앞장서려고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를 좀 더 선진 문화를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많은 단체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미 많이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도 있는데 그 단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앞으로 반려동물 키우실 분들 모두가 함께 그리고 반려동물을 안 키우시지만 주위에 반려동물이 있으신 모든 비반려인 분들도 포함을 해서 조금 더 그런 문화 확산에 같이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려인, 비반려인 구별 없이 모두가 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이렇게 좀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반려인들에게 특히 이런 부분 한두 가지 정도는 꼭 이렇게 좀 당부하셨으면 하는 말씀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반려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도 물 수 있고요. 소형견도 대형견도 중형견도 할 것 없이 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는 할 수 있겠지만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이는 안 무니까 괜찮아요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증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걸 들이밀었을 때도
이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라고 누군가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안 물 수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안 물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려인들께서 그리고 비반려인들께서도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는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현재 이렇게 목줄을 찾고 있으니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다소 좀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다른 뭐 건강 관련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 어떻게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시간이 흘렀나 모를 정도로 너무 좋은 말씀 재밌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태희 대표님 오늘 참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소망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제일 큰 소망은 반려동물과 반려인들 그리고 비반려인들 사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그래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분쟁도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랑 저희 아이들 뭐 저희 첫째가 안토니고 둘째가 말랑인데 안토니와 말랑이와 제가 좀 더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기반을 제가 만드는 게 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마지막까지도 정말 반려동물을 아끼는 우리 한태희 대표님의 진심이 느껴졌고요. 한태희 대표님 오늘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는데요. 전혀 우리 청취자분들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앞으로 저희 바펠 라디오쇼에서 한태희 대표님은 계속 이제 저희가 함께 하실기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지 말고 저 또한도 아쉽지 않게 이렇게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페 라디오 쇼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 좀 궁금하네요. 바페 라디오 쇼는 앞으로 많은 반려인, 비반려인들과 함께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일방적으로 지금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진행을 하는 방식이지만 점점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랑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서로 소통하는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이드 펜 지금까지 진행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